안녕하십니까. 2021년 10월 3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전선 여러 개입니다.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그 배임 혐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혐의가 직권남용인데 이거는 당시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사람의 사표를 받은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과 연결되면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 것이고요. 기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황무성 전 사장과의 이 전선, 그 싸움을 제가 한번 오늘 들여다보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, 자, 황무성 전 사장은요, 2015년 3월 달에 그만두고 2월 6일 날 사표를 내고 3월 10일 날 그만뒀는데 그 녹취를 2월 6일 날 했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, 최근까지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근데 왜 공개했느냐?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, 아니,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대장동 개발 문제, 뭐 자기 문제, 뭐 이걸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얘기하더라. 그것이 바로 폭로를 결심하게 된 이유다.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황무성 전 사장과 이재명 후보,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캠프 사이에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, 자, 그럼 이 공방의 그 아이템이 몇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누가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? 이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건데, 그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거는요, 성남시청 산하에 있는 5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. 그 중에 가장 큰 곳입니다. 도시개발공사가 가장 큰 곳입니다.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더군다나 2015년에는 대장동 개발이라는 이재명 후보 본인 표현대로 단군 이래 가장 큰 공공환수 사업을 벌이고 있던 곳이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황무성이라는 사장, 대단히 중요하고 시장이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일개 산하기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바로 본인의 최측근인 유동규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실세로 갖다 놓은 것이죠. 그래서 그 황무성 전 사장이 녹취한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뭐 유동규도 그러니까 황무성 전 사장도 그 다음에 황무성 전 사장한테 사표 내라 이런 식으로 시장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한 그 유한기 당시 개발본부장이라는 사람도 전부 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사실상 영입한 사람으로 그렇게 녹취록에 나옵니다. 그런 거 보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실세였을까 하는 것은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. 그런데 그 부분도 이재명 후보는 부인했죠. 가까운 사람인 것은 맞는데 측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건 뭐 아마 유권자들이 판단하리라고 저는 봅니다. 이 말의 거짓 여부는. 자,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,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또 이재명 후보 캠프와 황무성 전 사장 사이의 첫 번째 그 쟁점은 사표를 받은 것이 과연 시장의 뜻이었느냐 하는 부분인데, 여기에 대해서 황무성 전 사장은 이 녹취록에 보면 시장의 뜻이라는 유한기 전 본부장의 얘기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유한기 전 본부장이 또 유동규, 정진상 이 사람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뭐 이거는 뭐 녹음 파일은 녹음된 것은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캠프의 박찬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이 녹취록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다른 녹취록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, 아니 다른 녹취록이 설령 있다고 쳐도 또는 이 녹취록이 편집됐다고 쳐도 그 안에 나오는 유한기 씨의 시장의 뜻, 유동규, 정진상도 같은 뜻, 이런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유한기 씨의 목소리인데. 그런데 그걸 상대로 싸우려고 하고 있다.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걸 판정을 해보자면, 만약에 황무성 전 사장한테 사표를 내라는 게 당시 성남시장의 뜻이 아니었다면 황무성 당시 사장이 사표를 냈을까요? 낼 이유가 없죠. 아니 자기 하급자 부하 직원이 자기 보고 사표 내시오라고 하극상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혼내고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시장을 팔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게 정상이죠.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내지는 적어도 황무성 전 사장은 이게 시장의 뜻이었는지를 확인했을 겁니다. 주변에
본인한테, 이재명 본인한테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정진상 실장은 그때 정책실장이었으니까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거죠.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. 왜? 유동규, 정진상의 말은 곧 시장의 말이다. 황무성 전 사장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. 이건 단일 사건이지만 그 전후에 많은 유동규, 정진상의 말이 곧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이다 하는 것을 황무성 전 사장이 굳이 확인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한기 전 본부장의 종용을 받고 그냥 사표를 냈다.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. 또, 자, 황무성 전 사장한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유한기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는 재판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, 그러니까 사기죄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사표 내고 나간 사람이다.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. 황무성 전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왜 그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. 이건 또 누구 말이 옳을까? 황무성 전 사장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게 2014년 6월입니다. 2015년 2월 6일 사표 얘기가 나오기 한 8개월 전입니다. 그리고 실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는 그 다음해입니다. 2016년입니다. 그렇다면 사표를 종용한 2015년 2월 시점에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.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. 흔히 건설사 대표를 하는 사람들은요, 자기 일뿐만 아니고 건설사와 관련된 일을 가지고 고소고발 사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아니, 그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전과 10범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. 그게 왜 그러냐면 현대건설 대표를 했기 때문에 대표와 회장을 했죠. 온갖 송사에 휘말립니다. 건축 조그만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요, 그 이웃사람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송사에 휘말리기 십상입니다. 그러니까 건설사 대표를 맡았던 임직원을 했던 사람이 송사에 휘말리는 건 다반사입니다. 아니 그거 알고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, 만약에 2015년 2월 당시에 정말 이 사람이 사기죄로 재판 중이어서 사표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 유한기 씨가 사표를 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근데 녹음 파일에 보면 그 얘기는 없습니다. 그럼 이거는 사표 이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. 근데 지금 와서 그것 때문에 사표 냈다? 거짓말이다.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일이다. 또 하나, 황무성 전 사장이 사표를 낸 뒤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반응, 이걸 둘러싸고도 양측이 엇갈립니다. 두 사람이 만난 게 2015년 3월 10일입니다. 그러니까 3월 10일 날 퇴임식을 했으니까 3월 9일 날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때 황무성 전 사장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. 유동규 등의 횡포를 몰랐을 리가 없다. 이재명 성남시장이. 그래서 사람을 가렸으라는 취지로 말했다. 마지막으로 악수하면서 좋은 사람을 잘 써야 한다. 이런 말을 남겼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때는 황무성 사장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의 가장 큰 공공기관 사장이 와서 내가 그만두고 사람을 잘 써라. 이렇게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얘기를 했다면 적어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왜 그만두려고 하세요? 무슨 이유가 있어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그렇게 안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국정감사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만두지라고 생각을 했다. 그것도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. 생각을 했다.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?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가장 큰 산하기관의 사장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그 사표의 이유를 묻지 않았다.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왜 그만두지라고 생각했다. 말리지도 않았다. 왜 그랬을까요? 본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겠죠.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?
본인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 뜻대로 사표 내고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.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. 그게 또 당시 상황에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. 자, 또 하나.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모지침서 바꿔치기 의혹을 황무성 전 사장이 제기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2015년 2월 달에 사표를 내라 이런 거 종용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1월 달에 투자심의위원회, 이사회 이런 데에서 의결한 공모지침서 내용이 있습니다. 이 내용은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해야 된다. 이런 얘기죠. 지분율은 성남의뜰 지분의 50% 플러스 한 주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익 배분도 결국 50% 플러스 한 주만큼 받아야 된다. 그게 공모지침서에 있다.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아가면서 실제 나간 공모지침서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1822억 원의 고정수익을 받도록 바꿔치기 돼 있더라. 누군가가 바꾼 것 아니냐. 그러면서 황무성 전 사장은 불순 세력의 소행이다까지 얘기를 합니다. 글쎄 이거는요. 아마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제는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뒷부분은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다. 그러니까 겉 결제 부분만 남겨놓고 뒷부분 속지는 다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거는 이 황무성 전 사장이 기억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혹시 기억을 잘못했을 수는 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팩트는 아닐 수 있다. 전 그렇게 봅니다.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가 책임을 황무성 전 사장한테 덮어씌우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제기했듯이 그 속지,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. 이런 점에서 이거는 검찰 수사로 판명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와 황무성 전 사장 간의 이런 공방 여러 가지 쟁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공방 이거는요 이재명 전 지사 쪽은 약간 억지 주장이 많고요. 황무성 전 사장은 팩트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상식에 맞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누가 이길까요? 이 전선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? 저는 명확하게 팩트가 이길 것이다. 이런 거짓 주장은 절대 팩트를 이기지 못한다. 또 상식을 이기지 못한다.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표를 받았다? 이거는요 정상적인 행정가가 할 일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 측의 또는 후보의 이 대장동 황무성 전 사장과의 이 공방, 이 전선 여기에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?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황무성 전 사장의 팩트와 상식이 이길 것이다. 그건 곧 무슨 얘기죠? 이 전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패배할 것이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